제1야당의 후보인데 기소하거나 구속하거나 그럴 수 있겠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공수처장님. 네, 뭐 저희가 이제 가정적인 상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정하게 수사해서 정무적인 어떤 정치적인 판단 없이 고려 없이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온 세상이 좀 시끄럽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LH에서 공공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축사에서 LH 사업 철회를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2009년 그 다음 날인 10월 8일 이지송 LH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20일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동생분은 구속됐죠.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장동 사업 포기를 압박을 합니다. 결국 LH는 2010년 6월 28일 사업을 철회를 발표를 합니다. 2010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민간 개발로는 안 되겠다,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겠다 싶어서 민관 개발로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인사 등이 LH 공공개발을 막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장동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죠? 예, 의원님 제 생각이 정치권의 동의 없었다, 압박이 없었다면 그런 또 가정을 전제로 해서라도 답변을 드리면 또 지금은 워낙 또 자칫하다가는 정부가 대선에 어떤 입장을 밝힌 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 이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서 검찰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그 전신이 C7이라는 개발업체입니다. C7은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전개를 합니다. 2009년도에 남욱시 등이 C7을 설립을 하고 민간개발 전환 작업을 하는데 2021년 11월에 경향신문의 발표를 보면 C7의 문건입니다. 주공 개발 계획에 대한 대응 논리, 2009년도 10월에 만들었던 문건입니다. 주공의 개발 계획안이 철회될 때까지 10월 8일부터 매일 2회 이상 통합공사 및 성남시를 항의 방문하고 등등 해서 민간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라고 스스로 기획안을 씁니다.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남욱 변호사 등 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해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2011년도에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2011년도에 대검중앙수사부 수사에서 부산저축은행 박연우 회장, 김민영 행장을 포함해서 정관계 인사는 모두 76명을 재판을 넘깁니다. 그런데 C7 출신, C7 부실 대출건은 그 수사에서 쏙 뺍니다. 알고 계시죠? 저 보도에 그렇게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검 중수부장은 김홍일 현재 윤석열 후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당시 주임검사는 중수이과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이렇듯이 자, 우리 법무부 장관님, 네, 이거는 선택적 수사 아닌가요? 조섭 위원님 말씀하신 얼개는 대략 보도상으로도 그렇고 맞는 것 같습니다만 선택적 수사냐 아닌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C7에서 대장동 대출을 알선하고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한 조우영 씨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알선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습니다. 이것은 대검에서 수사하지 못했던 것을, 안 했던 것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해서 기소해서 실형을 받게 한 거거든요. 똑같은 검찰, 똑같은 검사에서. 자, 선택적 기소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에 검찰이 수사한 개발 시행사가 4곳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건으로. 그런데 대장동 개발 시행사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정말 의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실관계, 똑같은 피의자인데 대검은 조우영 씨를 풀어주고 수원지검은 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게 합니다. 이것 선택적 기소 아닌가요? 현재 대장동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조 의원님 말씀처럼 이 대목이 해명돼야 될, 규명돼야 될 매우 중요한 쟁점인 것은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수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련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총 4건인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난 6월에 입건한 게 이제 옵티머스 그 수사 관련된 것, 그다음에 한명숙 모의 위증 사건 수사 방해 관련된 것, 9월달에 입건한 이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판사 사찰 문건 관련된 그렇게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건의 수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이죠. 네. 현재 조사 중인 사건과 진행 상황 관련 내용들이 사실대로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기소해야 되겠죠? 저희는 뭐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뭐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과 장모 관련해서 현재 수사하거나 조사 중인 사건이 몇 건입니까? 너무 많습니까? 혹시 일일이 나열하실 수 있나요? 뭐 크게는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코바나 컨텐츠, 그다음에 장모와 관련된 몇 건, 또 윤우진 관련. 뭐 너무 크게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조사 중의 사건과 진행 상황 관련 내용이 사실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기소해야 되겠죠? 우리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저는 수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야당의 후보인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2번째로는 혹여 수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제1야당의 후보인데 기소하거나 구속하거나 그럴 수 있겠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네, 어떻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아까 하신다고 그랬으면 기소를 하고 구속을 시켜야 될 상황이 발생되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소와 구속 여부를 지금 법무부 장관이 판단드리긴 어렵다는 처지에 있다는 것은 우리 조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엄정한 수사, 대선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예, 공수처장님. 네, 뭐 저희가 이제 가정적인 상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공정하게 수사해서 그 정무적인 어떤 정치적인 판단 없이 고려 없이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전두환 군부 독재를 연상하게 합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는 군부 내에 일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을 해서 대한민국의 권력을 찬탈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사유화를 시킨 것이 전두환 군부 독재의 실상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세력이
한 세력의 권력을 사유한다면 그것은 전두환 군부독재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데자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내의 특정 세력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권력을, 법 집행을 사유한다면 정말 국민들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부 장관님과 공수처장님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해서 거기에 따라 절차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